전국의 민심을 생생하게 전달해드리는 민심탐험대 윤택이 뛴다 택대장 윤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는요 성북구에 나와 있는데요. 과연 그 조력자 누구신지 오늘 좀 힌트가 들고 나오신 것 같은데 좀 보세요. 이야, 힌트. 자, 그러면 제가 이 힌트 봉투를 들고 오늘의 조력자를 만나 뵈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분위기가 햇살이 그냥 밝은 게 사무실 느낌이 좋아요. 안녕하세요. 야, 커피 향이 좀 돌면서 햇빛이 바로 이렇게 저 사무실을 그냥 밝게 비추면서 환한 미소와 네, 아유, 예, 아유, 반갑습니다. 계십니까? 김남근 의원님 어디 계세요? 아유, 예. 아이고, 여기 계시냐?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오늘의 조력자 예, 예. 김남근 의원님이십니다. 예, 우리 민심탐험대 우리 성북 지역 방문 예, 환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잘 민심 청취해 주십시오. 아유, 저 이렇게 앉으니까요. 딱 그 변호사 분께 상담하러 온 사람 같습니다. 지금 네. 느낌이. 아직 변호사의 탈을 못 벗은 것 같습니다. 변호사의 탈은 지금 내려놓으신 거죠? 예, 예, 그렇죠. 몇 년이나 되신 거죠? 변호사 제가 한 23년 정도 했었는데 이제 국회에 들어오면서 이제 예. 좀 내려놨습니다. 그렇죠. 일단은요, 제가 오늘 들어오면서 우리 PD님께서 저한테 이 노란 봉투를 전해주셨는데, 자, 이거 뭐야?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이거는 배달 플랫폼인데 이거랑 이제 제가 이제 국회에 들어오면서 1호 법안으로 낸 게 온라인 플랫폼 공정거래법이거든요. 그래요? 특히 이제 그 법을 낸 이유 중에 하나가 요 이제 배달 앱 시장에서 네네. 그 1위 업체인 배달의 민족하고 2위 업체인 쿠팡이츠가 이제 9.8%나 아주 높은 수수료를 책정을 해놓고 있으니까 자영업자들이 뭐 물건을 배달해서 팔아도 뭐 거의 수익을 남기 어렵다. 그렇죠. 거기다가 뭐 결제 수수료도 내야 되고 광고비도 내야 광고비 되고. 내고 하면은 그러니까 적어도 한 30% 가까이를 그 비용으로 내야 되니까 자영업자들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플랫폼 공정거래법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내용이었네요. 예, 예. 네. 우리 저 김남근 의원님께서는 민생 전문가라고 많이 불리우신다면서요? 제가 이제 예. 변호사를 시작한 게 바로 IMF 직후였습니다. 그래서 상가 건물들이 부도가 많이 나서 상가 임차인들이 보증금도 못 받고 거리로 내쫓긴 사건들이 많았었죠. 많았었죠. 분신 자살하겠다는 뭐 상가 임차인들도 많았고 네네네.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정 운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민생 입법을 이제 그 하는 운동들을 많이 했었죠. 소위 을들하고. 네. 제가 평생 성북 을이잖아요. 제가 평생 을이었는데 주로 을들을 위한 이제 그런 민생 입법 운동 이런 걸 이제 많이 해서 민생 전문가 이런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 기회는 답습니다. 맞아요. 을을 보호해야죠. 네. 그렇다면 이제 조금 좀 더 깊게 택대장으로서 민심 탐험을 주로 할 수 있는 추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북구에 20개 동이 있는데요. 20개 그 중에 동. 이제 9개 동이 저희 이제 성북 을에 있습니다. 우리 이제 성북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동대문에 있는 패션 산업 이런 데 있잖아요. 이제 이런 걸 뒷받침할 수 있는 봉제 산업들이 많이 발달돼 봉제 산업 있거든요. 발달돼 있죠. 그래서 여기 종암동 지역에도 이제 봉제 네. 산업들이 많고 예. 여기 또 장위동 지역에도 봉제 장위동. 산업들이 많이 있고 석관동 지역에도 이제 봉제 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다 이제 하나 좀 붙여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봉제업체를 한번 좀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옛날에는 그 동대문을 중심으로 해서 근처에 봉제 공장이 많았거든요. 네. 많이들 좀 옮겨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거기 동대문에서 직접 생산을 하다가 이제 거긴 주로 판매 중심지가 그렇죠. 되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성북구로 많이 이제 와 있는 그렇군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또 성북이 어르신들도 많이 사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생활체육에 대한 건강을 위한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이 많고 어르신들이 많이 하는 생활체육 중에 하나가 배드민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배드민턴 전용 구장이 우리 월곡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한번 월곡산인데 네네. 여기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의원님께서도 좀 운동을 좀 좋아하시는 편이십니까? 뭐 좋아하진 않는데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일주일에 생존이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는 좀 강도 있는 헬스 운동. 그렇죠. 이런 거 체력은 하고 국력이니까요. 있습니다. 국회의원 하려면 체력이 상당히 아, 두껍게 그럼요. 그다음에 이제 이 성북 지역에 정비업체들이 많아요. 자동차 정비업체들. 예, 맞아요. 특히 이제 이런 대로변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자동차 정비업체들이 지금 이제 위기에 있거든요. 자, 그러면 김남근 의원님의 성북을 저희가 한번 가가지고 직접 민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민심들 많이 듣고 저희한테도 좀 전달 좀 해주십시오. 예. 네. 저희가 또 직접 못하는데 왜 또 윤택 씨한테는 또 막 터놓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거 있으면 저희한테도 좀 전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한번 잘 다녀오겠습니다. 참 이쪽 봉제 공장이 많은 쪽 이쪽으로 석관동으로 많이 또 이동을 했대요. 지금 제가 와 있는 데가 석관동인데요. 뭐 겉으로 볼 때는 잘 느낌은 잘 안 오지만 왠지 이제 뭐 패션, 옷을 봉제하는 곳이기 때문에 약간 느낌이 좀 촉이 오는 것 같은데요. 혹시 평소에 예. 쇼핑하실 때 준비가 생각하시나요? 제 몸에 맞는 걸 찾아요, 저는. 잘 없어요. 아! 야, 이게 웬일이냐. 진짜 오랜만에 보는 얘기인데, 오바사, 삼봉사, 미싱사, 시다. 야, 이거 옛날에 이렇게 불렀어요. 한번 가볼게요. 여기는 지하인가? 아유, 이거 봐. 옷이 여기 재단할 수 있는 원단이 많이 쌓여져 있네. 느낌 있다. 오랜만에 와보는데. 안녕하세요. 사장님 계세요? 아, 사장님. 아, 반갑습니다. 아, 실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 사장님 직접. 미싱, 이거 미싱사. 삼봉? 아, 3줄짜리 가는 거요? 보니까 대충은 보이는데, 그죠? 어머님은요? 바지 시작. 바지 시작. 주름 잡고. 주머니하고 이게 공정이 쉽지가 바지 않아요. 하나 나오는데 굉장히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보기에는 쉬워 보여요. 사장님은 어떤 과정 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머니예요. 아, 이게 주머니예요? 여기 차서 이게 주머니가 되는 거예요. 아하. 아이고. 아니, 하시면서 뭐가 좀 제일 힘드세요? 계절이 이제 갑자기 봄, 가을이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봄에는 봄옷을 해야 되고 가을엔 가을옷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계절이 갑자기 겨울에서 초여름 막 맞아요. 지나가니까 네. 일감이 풍족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는 사람들은 좀 불안하지 사실. 아하. 그러면은 진득하게 좀 대화를 한번 나눠볼까요? 봉제 공장을 직접 운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30년 30년이요? 야, 진짜 멋지시네요. 그 사실은 예전에 비하면은 국내 제작, 그죠? 네. 봉제 공장이 많이 사라졌잖아요. 없어졌죠. 그죠? 네. 한 몇 분의 1로 줄인 걸? 그 한 3분의 2는 3분의 2가 사라졌어요? 네. 그래도 꽉 잡고 계시네요, 아직까지. 네. 아니 뭐 다른 거 할 게 없잖아. 이 주변에 이제 봉제 공장이 많이 이쪽으로 이동을 해왔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많죠. 이게 관련된 민원이 좀 있으신가 해서요. 제가 여쭈러 왔거든요. 자르고 나면 이제 기름값이 이제 아, 많이 그 재단하고 남은 아, 원단들이요. 예, 예. 이게 이제 처리하는 게 이제 많이 힘들지. 이거를 또 그 쓰레기 봉투를 사서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비용이 많이 나가겠죠. 아니 그걸 이제 그저 지금까지는 네, 이렇게 다 받아줬는데 네.
이제는 이제 안 받아준다는 거죠, 이게. 아, 원단 쓰레기를 안 받아준다고요? 왜 그냥 소각장도 자꾸 민원이 들어오니까 소각을 못 하고. 아니 그러면은 국내 봉제 산업은 어떻게 해요? 생산을 하지 말라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조금 해결을 해주시고 오. 해줘야죠.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네. 젊은 사람들이 이걸 배워야 되는데 이제 안 배우고 지금 있는 분들이 거의 60에서 70. 앞으로 이분들이 이제 지나가면은 이제 많이 힘들죠. 더. 해외에서만 갖고 꿈에서 와서 입을 수는 없잖아요. 아, 내가 배워야 되나. 이제 사람이 없다 보니까 기계가 이제 첨단으로 이제 그렇죠. 되잖아요. 그런 걸 드리려면 또 기계값이 또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죠. 삼봉이 1,000만 원이 넘어요. 기계가요? 예. 근무 환경은 어떠신 것 같아요? 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네. 섬유 먼지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환풍기 이런 시설이라든가 이런 네네. 걸 해야 되는데 시설비가 많이 그렇죠. 들으니까. 예. 환경 개선금이라고 해가지고 네네. 서울시에서 또 하는 게 있어요. 네. 그것도 이제 선택이 돼야 하는 거죠. 내가 그렇죠. 네.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도 어정쩡하면 아니고. 안 되고 또 네. 낙후돼 있으면 또 네. 선택이 될 텐데. 예. 그럼 신청해 보신 적 있어요? 있죠. 지금 환풍기도 일단은 이거 해준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다른 거를 이제 더 교체할 것들이 많아가지고 신청을 하죠. 그래도 우리는 조금 나은 환경이고 네. 이게 또 지하에 또 꽉 막혀서 있는 데들도 많아요. 그렇죠. 창문이 없다 보니까. 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그 지역구 국회의원님 김남근 의원님한테 바라는 점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 지역에 이제 이런 봉제가 활성화가 되려면은 많은 이제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단체들 이런 데 이제 단체복 이런 게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외국으로 나가서 다 꼬매오지 말고 국내에서 꼬매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남근 의원님 들으셨죠? 빨리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흥이 오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성북 구민체육관에 와 있는데요. 여기 말고도 이쪽 테니스장도 있고 여러 군데 많은데 배드민턴장은 또 따로 저렇게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이라고 써 있네요. 아, 내가 좀 스매싱을 좀 하는데 기본 스텝. 나온다. 나온다. 스텝. 안녕하세요. Angels watching over me with smiles upon their face. 'Cause I 지금 약간 그 막 굉장히 막 팽팽 돌아가고 있는 느낌 들거든요. 오, 진짜 많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여기 생활체육 그러면 회장님이신 거예요? 아, 예, 클럽. 회장님. 클럽. 네. 아, 그럼 주로 뭐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아, 저희 뭐 성북구에 각 구마다 네. 클럽이 한 뭐 15개에서 20개 정도 있거든요. 네. 성북구에도 한 17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이제 독자적으로 다 이제 클럽 그 배드민턴 성북구 협회에 소속돼서 오, 아, 근데 잠깐 앉을까요? 아, 예. 네. 몇 년 정도 하셨어요? 저는 이제 올해 딱 10년 됐습니다. 10년요? 네네네. 그러면은 직업이 지금 배드민턴 강사 같은 거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희는 보시면 이제 대부분 이제 배드민턴 운동하시는 분들은 다 클럽이 저녁에 운영을 하거든요. 낮에 예. 직장 예, 다니시고. 예. 근데 저희는 이제 특성이 이제 낮클럽이다 보니까 아. 전부 다 이제 새벽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아. 네. 다들 그리고 그렇게. 이제 낮에 오셔서 운동하시고 네네. 또 쉬시다가 가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낮에 이렇게 배드민턴 클럽 운영하는 데가 없거든요. 저희가 좀 특별하긴 하죠, 저희 클럽이. 예. 혹시 배드민턴은 잘 치시나요?
스매싱을 좀 하는데 기본 스텝은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감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혹시 저 회원이세요? 아, 저는 회원은 아니고요. 네네. 우리 여기 장애인 배드민턴 선수팀 감독입니다. 저희 성북장애인 복지관 예. 장애인 배드민턴 전문 팀의 감독으로 근데, 김영주입니다. 그러세요. 감독님이시군요. 아유, 반갑습니다. 근데 저 차이를 잘 못 느끼겠는데요, 지금. 그렇죠. 지금 네. 운동을 하는 거 보시면 네. 누가 장애인이고 누가 비장애인지 잘 못하시겠죠.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현재 서울시 대표, 뭐 전국체전도 나가고 있는 그래요? 장애인 선수들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지금 보니까 네. 굉장히 시설도 좋고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있나요? 네. 뭐 지금 보이는 구장은 너무 장애인들이 잘 치고 배드민턴 네. 전용구장이 좋기는 한데 자, 좋기는 할 얘기가 한데 조금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 좀 우리 맞습니다. 앉아서 좀 진득하게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 네네. 오시겠어요? 네네. I know girls ain't hard to find. If you think you want. 자,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제 얘기를 좀 나눠봐야겠는데요. 네네. 그럼 감독님은 언제부터 이렇게 배드민턴을 즐기신 거예요? 저는 이제 뭐 비장애인 코치 뭐 이런 거 하다가 이제 장애인 쪽에 와서는 뭐 학생 체육회 감독 그리고 우리 선수들을 가르치는 뭐 성북장애 감독으로도 하고 또 우리 선수들이 많은 또 대회 나가서 네. 또 입상도 하고 국제 대회 또 음흠. 국내 대회에서 많은 활약을 하면서 저도 같이 우리 선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이 지금 보니까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네, 배드민턴 전용구장이어서 그렇죠. 근데 사실 전용구장이라는 게 많이 있진 않죠. 뭐 예전에는 많이 없었지만 지금 워낙에 배드민턴 동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많아졌어요. 이제 전용구장은 이제 계속적으로 지금 짓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고. 그렇다면 그 배드민턴 인구가 굉장히 많아졌다. 네, 맞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지금 구장이 그러면은 전용구장이 좀 모자른 건가요? 뭐 구장이 모자라기는 것도 뭐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네. 또 저희 아까 얘기했던 전 장애인 지금 배드민턴 감독을 하고 있어서 네네. 성북장애인 복지관에서 우리 발달장애인들이 아까도 보셨지만 저렇게 선수로서 열심히 대회도 나가고 있고 네. 또 본인들이 또 취업을 해서 겨주전 자기 꿈을 이렇게 실현해 나가고 있는데 네. 이렇게 꿈을 실현하는 걸 보고 나서 지역사회에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져서 지금 대기가 한 60~70명 정도가 되고 있어요. 아마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아직 홍보가 덜 돼서 홍보가 잘 안 되는데도 이 정도의 지금 대기를 갖고 있는데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꿈을 실현하는 좀 대기가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부지를 마련해서 그렇죠. 배드민턴 전용 배드민턴 구장을 줘야 되는데 이게 시설 확충 쉽지는 않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뭐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단기간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좀 장기적으로 시설 확충에 좀 나서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우리 발달장애인들이 어쨌든 취업이 네. 다양하게 지금 뭐 제과제빵이나 바리스타, 뭐 환경미화든 뭐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지만 네. 무엇보다도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그렇죠. 건강도 챙기고 또 사회 구성원으로서 경제적 수입을 통해서 이 발달장애인들이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좀 많이 마련해 준다면 우리 사회에서도 좀 뭔가 통합사회나 통합스포츠 여러 가지 이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큰 목표이자 또 새로운 또 전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햇대 참. 이쪽에 또 차량 정비 사업소가 많대요. 많은데 이 문제는 뭐냐면 전기차가 계속 많이 보급됨에 따라서 내연기관 차들이 상대적으로 줄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전기차를 정비하는 쪽에 있어서 무언가 민원이 좀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한번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아, 정비하고 계셨어요? 예. 예, 안녕하세요. 마침 정비를 하고 계셨군요. 이거는 일반 내연기관차죠? 예. 근데 요즘에 전기차들이 많죠? 거의 전기차가 이제 지금 뭐 8대 이상 정도? 그래요? 예. 야, 진짜 근데 많이 저희 늘어났구나. 업체에서는 이제 전기차가 많이 와도 네.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범위가 없어요. 왜요? 이제 그것도 이제 차잖아요. 이제 대기업에서 이제 워낙 그런 거 이제 프로그램이나 교육 같은 거 갖다가 예. 이제 그런 쪽에서 하고 저희는 이제 그 프로그램 교육을 하려면은 제가 따로 이제 강사님하고 섭외를 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좀 진득하게 좀 얘기 좀 나눠볼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전기차 부분에 대한 정비가 예,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네, 일단은 그 현대 기아차들 같으면은 네. 자체 교육을 해요. 그렇죠. 생산한 예, 회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음흠. 뭐 매주 수요일 정도 이렇게 날짜를 잡아서 그 현대기아나 아니면 뭐 이쪽으로 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저희 같으면은 그 교육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또 강사님을 초대를 해야 돼요. 네, 전문 강사를 네. 초대를 해서. 근데 그 강사님 초대를 해서 저희 서울시 조합이라는 게 또 있어요. 네. 라는 업체가 그 업체에서 강사님한테 얘기를 해서 네. 여기 교회를 하다 성북구 금액으로 따지다 보면 뭐 2시간에 60만 원 정도에 가서 우리가 조합원들이 가서 이제 그 뭐 20명 뭐 이렇게 가서 이제 십시일반 네. 이제 교육비를 걷어서 그렇죠. 같이 내는 거죠. 그렇죠. 만약 그 조합에 가입이 안 돼 있으면은 그 교육도 받을 수가 없죠. 아하.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전기차가 오더라도 아무런 대처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배운 게 있어야지. 그러면 뭐 현재 전기차를 아예 정비를 못 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죠. 어.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이제 전기차가 오더라도 할 수 있는 자체가 없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자사 네. 서비스 센터에 가서 하거나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카센터를 찾아서 자유롭게 이제 수리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일반 카센터 하시는 오너 사장님들이 별로 만져보지를 못했어요. 그냥 일반 우리 내연기관 차들은 자, 그렇죠. 엔진과 미션과 이런 걸 부분을 알고는 있는데 네네. 근데 이제 전기차 같으면 뭐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배터리의 부분부터 그렇죠. 오작동과 그런 거 공조기 시스템이라죠. 뭐 에어컨이나 히터나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걸 갖다 아예 그냥 내연기관 완전히 틀려요. 그러니까 외관만 자동차지 완전히 다른 개념이네요. 그렇죠. 빠른 교육이 필요하겠어요. 일단은 또 전기차 관련된 기계를 또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기차에 관련 가장 중요한 거는요. 그 에어컨 가스 냉매기라군요. 이제 그게 이제 거의 한 400만 원이 돼요. 400만 원 되고 그 스캐너 있잖아요. 예, 예. 스캐너가 거의 800만 원 되고. 그 지금 이제 저희도 그걸 못 갖다 놓고 있어요. 너무 비싸서. 아니 그거를 갖다 놓고 언제 뽑아요? 뽑으려면은 이제 앞으로 한 5년 후죠. 왜냐면 전기차들이 이제 많이 노후가 되었고 에어컨 가스도 안 나오고 공조기 시스템도 안 되고 있을 때. 그래서 어쩌다 한 번씩 오신 분도 있어요. 네. 오신 분인데 그분 때문에 그 비싼 고가의 장비를 갖다가 놓기는 좀 그렇다겠죠. 그렇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이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네네. 뭐 정부에서나 아니면 어디에서나 뭐 공식화해야 네, 되는 그렇죠.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전기차 5나 6나 뭐 이렇게 교육을 한다 그러면은 그 차에 대해서 언제 날짜가 있으니 교육을 희망하시는 분 있으면은 그렇죠. 뭐 그래서 어디까지 오셔서 그렇죠. 교육을 받으면 저희 업종도 하루 문 닫고 가요. 어차피 지금 저희가 문 닫고 퇴근해도 교육비를 갖다가 우리 저기 나가기 때문에 문 닫고라도 무조건 가죠. 그렇죠. 어찌됐건 자동차 산업에서 꼭 이제 그 기술을 얻어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관해서 우리 지역구 김남근 의원님께 한마디 하시죠. 네. 다른 데 같은 뭐 시골 같으면은 그 농기구 장비 뭐 이렇게 국가에서 지원도 해주고. 네, 근데 유일하게 카센터는 부분에서는 아주 그런 게 없더라고요.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매장 가면은 고가의 장비 스캐너 장비가 있다. 거기 가서 스캐너 점검을 해보고 그다음에 문제 있으면은 여기 장신의 샵 가서 봐라.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렌탈이라죠. 렌탈도 있고 뭐 임대도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도와주는데 아직까지 이제 카센터는 그런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은 모르겠지만은 앞으로 향후 한 3년 후면은
거의 내연기관차하고 전기차가 5대5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연기관차의 그 수비가 줄고 전기차의 수요가 많아지니까요. 아마 그러한 좋은 환경으로 또 거듭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전달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성북주민 여러분, 국회의원 김남근입니다. 오늘 저희 국회 방송에 민심탐험대가 우리 성북 을 지역을 방문을 해서 봉제업체도 방문을 하고 자동차 정비업체도 방문을 했는데요. 그 봉제업체의 경우에는 좀 서울시 전체적으로 봉제업체들이 모이는 협동조합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 봉제 패션업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업체의 경우에 전기차 시대가 다가오면서 위기를 좀 맞고 있는데요. 현재의 시설로는 전기차 정비가 쉽지 않은데 이런 공동 사업장을 이용해서 전기차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마련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심에 제가 귀 기울이고 이런 민심에서 들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같이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북 주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자, 민심탐험대 윤택이 찐다. 오늘 택대장은요, 김남근 의원님의 성북 을 지역을 다 돌아보고 지금 월곡산 정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아마 오늘의 민원이 진짜 이 정상까지 닿아서 잘 해결돼야 되는데요. 봉제 공장도 그랬고 배드민턴장도 그랬고 자동차 관련한 여러 가지 민원을 들어갔습니다. 아마 시대가 바뀌면서 쇠퇴하기도 하고 발전도 하기도 하지만 그거를 우리가 잘 묶어서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민심의 소리를 잘 듣고 잘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심탐험대 윤택이 뜬다. 성북구을 민심탐험 완료! 저는 퇴근하겠습니다. 끝!